배 대표님, 예.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과 비명계가 이전 투구를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유시민 이 작가가 유튜브에서 이른바 비명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작심을 하고 막말 비슷할 정도로 말폭탄을 터뜨렸고 이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의 그런 반격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친문의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고민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도 친명과 비명이 경쟁 구도로 돌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당 내에서 일극 체제가 돼 있다면은 그 일극 체제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란 정당이 사당입니까? 공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도 마치 당의 어떤 정상적인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지 않은 유시민 작가가 싸잡아서 다 거의 무슨 뭐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빨아주기 선봉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삭도 잘라버린다. 이게 그래도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던 유시민 작가가 할 일은 아니죠. 할 일은 아니죠. 유시민이가 원래 노무현 때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면서 노무현 경호실장이라는 말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변신을 해갖고 이재명 경호실장으로 나섰는데 지난 5일에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은 비명계가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나서 대선에서 진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너 혼자 잘 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게 뭐가 되겠나? 결국은 패착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비명계의 이른바 신상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조롱과 모욕을 준 거. 이 부분도 과연 유시민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 꼭 묻고 싶습니다. 아니 네. 근데 고 박사님 뭐 유시민 작가야 작정하고 이재명 빨아주기를 하기로 했다면 더군다나 유시민 작가는 또 이해찬과 가깝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삼각 편대죠. 이해찬, 이재명 또 유시민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가 이뤄냈다라고 공동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시민은 국무총리까지도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막 거기다가 무슨 김어준 뉴스 공장장 예. 다 출연해서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비명 행사, 친명 행제 공천할 때는 입 다물었습니까? 그럴 때말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 이건 안 됩니다. 그 말은 왜 못했어요? 두 번째, 박용진 쫓아낼 때 왜 말 못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민 앞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특권 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유시민 작가가 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누릴 때는 왜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젊은 그러네요. 우리 세대들이 그 투자를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길을 잃을 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시간 중에 코인 투자를 했던 김남국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못합니까? 왜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유시민 작가는요. 자기가 감싸려고 하는 사람만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절대 지식자입니까? 절대 지혜자입니까? 겸손해야죠. 왜 김부겸 전 총리한테 당신이 무슨 책을 읽어라 마라? 저는 이게 오만이고 오만방자한 거죠. 오만방자를 넘어서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보세요.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이 대표한테 붙어갖고 도지사 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 책이나 많이 읽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책이나 많이 읽고 유튜브나 좀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국무총리 한 거
당신 역량 없는데 그런 자리까지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트럭해에도 관련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이렇게 또 조롱을 해서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는 정치인 말고 다른 직업을 좀 찾아봐라. 너 정치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딴 직업 찾아. 이렇게까지 막말을 해대면 됩니까? 아무리 이재명 딸라기로 작정을 했다가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다 자산 아닙니까? 자산. 저는 왜 유 작가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밉상이다, 뭐 정말 싸가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유시민만의 그런 인사이트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이도 저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조국 감사기는 또 얼마나 조국을 또 감싸 쓰고 빨아대고 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서울대학교, 우리 고 박사도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저도 서울대학에서 석사를 했는데 그런 후배 제자들이 조국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봐라 물반 고기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선배가 할 소리입니까? 저는요 유시민 작가가 지금이라도 저는 방송을 좀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런 유튜브에 왜 나갑니까? 왜 나가서 그러니까요. 왜 다른 후보자들 품평회를 합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완벽한 인물입니까? 저는요 유시민 작가야말로 지금 곡학 아재를 하는 것이고 곡퇴를 하는 것이고 혹세 무민한다고 봐요. 혹세 무민하는 것이고 원래 유시민이가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했는데 정말 유시민이 정말 뇌가 썩은 거 아닌가. 발언도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는 유시민 작가는 더 이상 방송 나오면 안 돼요. 뇌생남이 아니고 뇌썩남이 된 것 같아요.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충분히 사회활동 많이 하셨고 이제는 조용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더군다나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해 줬지 않습니까? 예. 나한테도 유시민이가 있어요. 한 그 유시민이라면 적어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치 한참 후배인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 작가 말에 대해서. 이재명을 비판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입틀막 현상이 시작된 게 언제냐.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 때로는 풍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순리 아니냐. 이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비판을 하면은 수박으로 멸시 조롱을 받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입틀막 현상,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시민은 그동안 뭘 했었나 하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고민정 의원의 얘기는 유시민에 대한 반박도 있지만 결국 유시민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친명의 그런 생각들을 자기가 뭐 시켜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알아서 기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정이야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에서 친문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 그 친명의 이런 유시민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받아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니 고민정 의원이 볼 때 이걸 뭐 정말 정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다른 의견이라도 그 말까지도 다 들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렇게 유시민을 아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 이런 유시민 작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유시민 작가가 그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교과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말을 보면은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다. 다양성이 말살되면은 그런 멸균실 같은 사회가 돼갖고 사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다양성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에요. 역사도 다양성을 가지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재명의 일극체제, 유일체제에 도전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절멸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10년 전에는 다양성을 주장하다가 그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는 뭐냐면 이미 답을 정해놔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빨아주기 정해놨으니까 그 과정에서 논리를 세우는 거죠. 봐라. 지금은 이제 다양성 인정 안 하는 거죠. 지금 뭐 다양한 목소리 내면 그거 국민의힘의 보수들한테 휘둘리는 거다. 야 김부겸, 야 김동연, 야 김경수, 니들은 깜이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과연 유시민의 이런 말이 이재명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유시민의 이런 명비어천가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경선도 하지 말고 이재명 일극체제로 해서 혼자 이 대선에 뛰게 하자. 과거 이해창 전 총재처럼 혼자 일극체제로 가가지고 그게 과연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경선도 없이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이 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유시민도 개딸들한테는 지지를 받지만 과연 중도층이라든가 또 소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유시민을 지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유시민이가 이런 소리를 낼수록 이재명의 일극체제만 유일체제만 부각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호 박사님 말씀 그대로죠. 그럼 그걸 유 작가님들, 유시민 작가님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지만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지층들이 더 환호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답을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유시민 작가의 그런 충고에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양성과 포용성 이것이 보장될 때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높았다. 이러면서 본인이 책을 안 읽은다 하니까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는 이대로 스티븐 레비츠키 그리고 데니얼 지블렛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거기에 핵심은 극단주의적인 그런 포퓰리스트가 집권할 경우 트럼프 같은 그때가 가장 민주주의가 위기다. 지금 극단주의자이고 포퓰리스트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아니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7일부터 2박 3일간 호남을 지금 돌고 있어요. 호남. 그리고 김경수 또 김동연 이런 사람도 곧 호남을 내려간다고 일정들이 잡혀 있잖아요. 김두관 전 의원까지도 지금 호남을 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상 야권도 대권 경쟁에 돌입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는 첫 번째로 뭐냐면 자 김부겸 전 총리는 양반인 거예요. 저는 같은 이 TK 지역에 나이도 김부겸 전 총리가 많아요. 그런 선배한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장렬하는 유시민 작가한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이 새끼야! 뭔 소리야! 그럴 건데 김부겸 전 총리는 양반이야. 양반이죠. 그래. 품격이 있는 분이죠. 그래. 너 마음대로 짓거려라. 대신에 내가 이렇게 돌려줄게. 그래 내 책 읽을게.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렇더라. 그런 그 거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얼마나 양반입니까?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대꾸도 안 하잖아요. 왜 대꾸 안 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뭐하러 대꾸 그냥 대꾸하면 같은 패거리가 되는 거고 어차피 강성 지지층들은 뭐 이빠 유빠니까 그들은 또 계속해서 뭐 수박 덩어리 날려보낼 거 아니에요. 예. 괜히 나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쏘아 올린 비명계에 대한 비판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역작용, 반작용을 유착관계죠. 일으키면서 부메랑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권에서도 이 선거법 항소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경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투구가 벌어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감싸고 빨아줬는데 결국 조국 대법원에서 그럼 대법원도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나라 최고 지성으로 자처를 했고 또 이 방송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빅 스피커였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뭐 비명계 이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분이 진짜 자기 말이 맞구나. 60세가 넘으면은 뇌가 썩는다고 하면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맞다 했는데 정말 본인한테 되돌려줘야 할 얘기가 아닌가. 최고의 지성이 아니라 최고의 자성을 해야 될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